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풍성해져서 바이어족,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는 스테디84, 유튜버, 블로거 스테디84입니다. 자,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수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누구는 단기 투자를, 누구는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는 배당 수입을, 누구는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는 기술적 분석을, 누군가는 기본적 분석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는 한 개에서 세 개 종목 몰빵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며, 누구는 20개 이상의 종목을 분산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투자의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돈을 벌고 나가느냐, 아니면 큰 손실을 입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고 봅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회사의 재무표를 보면서 내재 가치를 산정해서 이 회사가 지금 싸다 비싸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중시하는 기술적 분석을 봅시다. 그 차트라는 것이 과연 이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정해진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명을 가리고 밑에 그 날짜를 가리고 차트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차트를 분석을 해갖고 향후에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를 평가를 하라. 그래서 차트를 보는 1000명에게 그걸 주면 그 1000명이 똑같은 차트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차트를 봐도 왜 대다수는 돈을 못 벌까요? 내가 그거를 분석했다. 뭐 60평선, 120평선, 240평선. 그러면 그게 어떤 100%는 아니지만 뭐 50% 이상의 확률로 봤을 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정보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골드 크로스라든지 뭐 120평선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오를 거다, 뭐 아니면 더 떨어질 거다 라는 어떤 그런 평가가 있다면 내만 그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트를 본다는 건 어떤 나만의 청기 누설이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까지 차트를 보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다 떼돈을 벌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내재 가치를 통한 이 기본적 분석을 한번 봅시다. 만약 재무표를 보고 내재 가치를 선정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그게 수익이 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메이저 회계법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이 회계법인의 뭐 대표자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수석 회계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제일 잘해야죠. 주식 투자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죠. 아니면 이 명문대 회계 관련 학과의 교수님들이, 그분들은 밥만 먹고 그거를 연구했던 분이시잖아요. 세금 체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회사의 재무표라든지 밥만 먹고 했던 분들이라, 예를 들어서 주식 수익을 등수로 매기면 그분들이 상위 1등부터 순서대로 쭉 2등, 3등 찍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상위권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떼돈 벌었다면서 맨날 인터뷰를 나오는 게 그러면 이 메이저 회계법인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명문대 회계학과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주식을 벌었다라고 인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한 차트를 보거나 아니면 이 재무제표를 본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 수익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투자를 하면서 그 확률에 입각하라는 걸 보는 건데, 이 확률이란 건 결국에는 비슷한 말이 뭐냐, 학습 효과라는 거죠. 학습 효과. 그래서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이 박상기 난때가 있고 은성수의 난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고 금융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있어서 이분은 이제 법에 대해서, 이분은 금융에 대해서 어쩌면 보면 수장이지 않습니까?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래서 이 박상기 난 때 비트코인이 400 몇십만 원대로 떨어졌잖아요. 2019년인가요? 18년인가요? 1월 달에 발표를 했잖아요. 뭐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죠. 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래소를 폐쇄한다면 가장 큰 악재지 않습니까? 거의 종목으로 보면 상장 폐지를 시킨다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거래소를 없앤다는 거는 거래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와 같은 거죠. 상장 폐지란 거는 곧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고, 이게 자진 상폐가 아니라 어떤 악재로 인해서 상폐가 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상장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다면 그거만큼 나쁜 악재는 없죠. 근데 투자는 확률에 입각해서 제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몇 번을 얘기 드렸잖아요. 도박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80% 이상은 수익이 나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 통계에 넣어야 되죠. 그 확률에 넣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3% 2%의 그 조그만 아주 희박한 확률에 하이리턴 하이리스크라고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로또죠. 로또. 그렇다면 이때까지 이 박상기 난이나 은성수의 난 때 이 비트코인이 폭락해갖고 설사 내가 최고점에 이 박상기 난 터지기 전에 최고점에 들어갔던지 아니면 은성수의 난 때 최고점에 들어갔던지 간에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폭락을 했을 때 안 팔고 나가고 다른 이상한 코인들 말고 이 비트코인만 투자를 했더라면 뭐 다른 종목들 다른 코인들이 뭐 몇천 프로 몇백 프로 수익 나는 거를 보더라도 나는 저기에 비교를 하지 말고 그 비트코인에만 내가 꾸준히 투자를 했더라면 그러면 물타기를 했더라면 지금쯤은 큰 수익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8천만 원 9천만 원 간다 할 때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가겠다. 근데 언젠가는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폰지 사기와 똑같다. 합법적인 폰지 사기다. 향후에 내보다 더 비싼 값에 매수자들이 들어와야 오른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더 이상 9천만 원 1억 찍고 이 정도는 더 이상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높은 가격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르지 않겠죠. 오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겨우니까 팔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8천 몇백만 원에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다. 지금 현재 시세로 한 9천만 원 조금 안 되죠. 그러면 설사 내가 최고점에 물렸어도 이게 6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떨어지더라도 내가 계속 이 시장에서 버티면서 다른 잡코인들, 스펙코인들 보지 않고 설사 다른 잡코인들이 엄청 오른다 하더라도 나는 이 비트코인 하나만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하겠다. 그게 지금 확률적으로는 100%가 이때까지 그렇게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럼 이 확률에 입각해서 투자를 해야죠. 아니면 내가 지금 8, 9천만 원은 너무 높으니까 지금은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어차피 시장에서는 지금은 너무 가열 양상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나는 관심을 안 가질 때 혹은 악재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설사 내가 지금 너무 좋다 했고 나도 이기 달리는 말에 올라타대였고 달리는 말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 나쁘게 거의 최상단 부근에 들어갔어. 그렇다면 내가 비트코인을 믿고 물타기를 하면 되잖아요. 물타기를. 두 번째는 지금은 너무 비싼 것 같아. 지금은 삼성전자 96,000원대처럼 너무 좀 비싼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한 5만원대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6만원대 떨어질지 모르니까 난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비트코인이 좋은 건 알겠어. 아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좋다 하고 내 옆에 사는 할머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니면 미장원에 갔는데 파마로 미장원에 간 할머니들도 비트코인 샀으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다리다 사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이란 건 이 투자라는 건 확률에 입각해서 투자해야 된다. 부동산도 한번 보세요. 문재인 때 하루가 멀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계속 오르니까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 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안 사고 떨어졌을 때 샀던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닷컴 버블 때도 닷컴 버블이 터진 게 뭡니까? 그것도 약간의 학습 효과. 그러니까 확률에 베팅하는 거죠. 그 당시 닷컴 버블 때 흑인의 파마 머리를 한 70대 할머니가 그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평생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도 없던 그런 할머니 입에서조차 주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 닷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면서 돈을 벌었던 방법은 무엇일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 100명 중에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사람은 3%라잖아요. 그러면 97%의 행위를 안 하는 거죠. 97%의 행위를 안 하는 거죠. 즉 3%의 방식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방식이거나 꼭꼭 숨겨두거나 자기 자신들만의 매매법이 있거나 혹은 진짜 특출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확률에 입각해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인덱스 펀드를 꾸준히 매수하거나 혹은 엄청 바닥일 때 매수하는 방법 두 가지죠. 아까 비트코인처럼. 그런데 이 방법을 대다수 사람들은 아는데 지키지 못하는 방법은 이 방법은 너무나 지겹고 단조롭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은 걸 알지만 쉽게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SPY나 IVV 다음에 부를 투자를 했어요. 너무 지겨워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S&P 500 지수가 너무 잘 가지만 진짜 보합권이나 1, 2년 정도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개별 종목을 샀던 사람들은 막 1000%, 2000% 수익이 난단 말이죠. 1000%, 2000%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지겹고 따분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수익이 나는 방법은 자신의 매매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매매법. 즉 나를 알아야지 어떤 전쟁이 났을 때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즉 내 자신이 어떤 매매법을 선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단기를 잘하는지 장기를 잘하는지 어떤 섹터를 잘하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라이크가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패턴을 잘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는 거를 잘한다. 차트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 내가 10번 중에 차트 매매를 해갖고 차트 매매가 한 7번 정도 수익이 났고 그리고 내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했을 때는 뭐 한 번밖에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차트를 잘하는 거니까 차트로 가는 게 맞고 두 번째는 내가 스몰 캡이 있고 라지 캡이 있는데 스몰 캡에서 내가 투자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스몰 캡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삼성전자가 안 맞아요. 그분들은 2천억 달이, 1000억 달이 시총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맞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때까지 지수 추종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났어.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단기 투자나 스캘핑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엉덩이를 무겁게 깔면서 지수 투자 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미장보다 국장을 더 잘해. 그러면 지금 미장이 너무 좋다. 국장은 안 좋다라고 하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국장이 계속 꾸준히 남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캘핑을 잘하면 스캘핑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내가 장기 투자를 잘하면 장기 투자로 가면 됩니다. 내가 배당 수익으로만 이때까지 투자를 잘 냈다면 배당 수익으로 먹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시세 차익으로 투자를 잘 냈다면 시세 차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 바닥은 스캐핑 안 돼갖고 투기가 아니고요. 장기 가치 투자를 안 돼갖고 고리타분한 틀딱 투자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기는 남한테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익이 잘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주식 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성과가 잘 나오면 그것이 옳은 투자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매매 패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꾸준하게 이 시장에 살아남아서 수익이 났을 때는 왜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을 때는 왜 손실이 났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리고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이나 매매 패턴을 발굴을 해갖고 수익이 났어.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종목에서 내가 어떻게 해갖고 수익이 났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발굴해서 투자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내 원칙에 입각해서 투자했지만 안 맞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왜? 실적이 잘 났는데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요. 실적을 못 났는데 잘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주식시장에는 항상 모든 올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바닥에도 상위 0.1%, 상위 1%는 있습니다. 모두가 축구를 한다 해가지고 손흥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야구를 한다 해가지고 류현진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공부를 한다 해갖고 대운외고를 가는 것이 아니고요. 뭐 옛날로 치면 뭐 민사고인가요? 하여튼 상위 1%가 가는 고등학교 특목고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모두가 수능 공부를 친다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 1%에 들어야 가는 거죠. 자, 이 사람들 중에는 물론 노력을 해서도 있지만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머리 두뇌 머리를 DNA 타고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모들이 모두 다가 명문대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능이 저는 좀 필요하다 봅니다. 특히 수능 같은 시험은 저는 재능이 조금 필요하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들하고 비교해서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에도 1%는 드는 사람도 있죠. 진짜 막 10번 홀짝 매매해갖고 다 맞춘 사람들이 있고 막 선물해가지고 원효띠 같은 그런 스타일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종목을 판단할 그릇도 안 되고 수익이 나올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든지, 자, 이런 반도체는 검색하면 나와요. 이런 검색하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밥을 떠먹어 주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혹은 나스닥 ETF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펀드는. 왜? 이런 패시브 계열 인덱스 펀드들도 펀드 수수료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차라리 ETF를 하세요. ETF. 이미 검증된 방법이지 않습니까? 다만 운 나쁘게 1929년처럼 3년 내내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진짜 대공황 사태.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를 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법은 지겹고 재미없고 노잼 투자법이죠. 그래서 대다수는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을 채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 등에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비싼 돈 주고 광고했던 건 사기꾼들의 광고를 보면서 그 광고를 보고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 난 큰 돈을 벌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는 매매법이나 특별한 방법은 없다 봅니다. 물론 짐 사이먼스라는 분이 계시죠. 짐 사이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이상을 연 50%인가요? 이상 수익을 내셨습니다. 20, 30년 동안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방법이 오픈된 방법이 있고 꽁꽁 싸매겨 두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방식이 있죠. 그런 방식 알려고 하지 말고 이미 시장에 오픈된 방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뭐야? 미국의 지수에 투자를 해라. 근데 그게 저점이냐 고점이냐 모른다 하면 그냥 기계식 투자를 해라. 적립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출난 방법은 없다.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이분처럼 짐 사이먼스처럼 본인만 알고 있지 남한테 뿌리지 않는다. 본인만 알고 있는다. 혹은 오픈되었지만 쉽게 할 수 없다. 워렌 버핏이 자신의 이 투자법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오픈을 했죠. 그분은 이제 뭐 100% 다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모두가 다 그분을 보고 투자를 하더라도 돈을 못 버는 이유는 함부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비싼 돈 주고 리딩이나 이런 강의를 보고 책을 구입했다. 그래서 부자 된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그 주식 투자로 부자 된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그걸 보면 그 콘텐츠를 판 사람들만 돈을 법니다. 운 좋게.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운 좋게 몇 천만 원으로 내가 수십억을 벌었어. 수백억을 벌었어. 근데 그렇게 벌었다는 사람들 중에 인증한 사람 몇이나 됩니까? 거의 없죠. 그렇게 인증한 사람들조차도 어떤 특정 시점에 벌었습니다. 즉 뭐냐? 1998년 IF, 다음에 2021년이 아니죠. 2001년이죠. 2001년 9.11 테러, 다음에 2008년 리먼 사태, 2020년 코로나 사태 등등 어떻게 자기가 시기 좋게 운 좋게 들어온 그 주식판에서 운 좋게 벌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큰 돈을 벌었어. 하지만 그 이후로 투자했는데 자기 투자법이 맞지가 않아요. 뭐냐? 운 좋게 벌었다는 거예요. 운 좋게 그냥.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못 버니까 자기가 이렇게 벌었다라는 거를 뭡니까? 역사팔이, 추억팔이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죠. 뭐 유튜브도 하고 책도 내고 강의도 하죠. 근데 자 보세요. 이때는 이렇게 벌었어. 이때는 이렇게 벌었는데 지금은 못 벌잖아요. 못 벌어서 자기가 돈을 벌고 싶어.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자기 원칙대로 돈을 못 버니. 그래서 이 사람이 추억팔이하고 역사팔이 갖고 돈을 벌어요. 유튜브하고 책 내고 강의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은 돈을 못 벌어. 그럼 이 사람이 강의를 듣고 책을 본다고 해서 돈을 벌겠어요? 이렇게 지금 벌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으면 얼굴 까고 절대 유튜브하고 책 못 냅니다. 왜? 그렇게 벌었으면 온갖 대중들이 그 사람 집 앞에 찾아오고 조폭들이 그 사람 집 앞에 찾아오고 어떤 사기꾼이 찾아와고 투자해라 돈 내놔라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벌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하죠. 진짜 이 사람이 벌었는지 아닌지. 자, 그만큼 주식 투자는 힘든 곳입니다. 자기만의 매매법을 만들어서 좋아하는 투자법이 아닌 잘하는 투자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투자법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하는 투자법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예로 보면 토목학과가 있고 전기전자공학과가 있고 뭐 이런 공대가 있죠. 컴퓨터공학과도 있고요. 수학과도 있죠. 자, 이 학과들은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가야 돼요. 내가 어떤 거에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주식을 좋아해. 그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지금 화장품주가 수익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나는 건설주를 좋아해. 그래서 건설주만 난 파고 들겠어. 물론 뭐 단기 투자나 운 좋게 어떻게 매크로 투자를 해갖고 돈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섹터나 매매법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방식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투자해서 그 방식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저는 반도체 섹터, 세미컨덕터 섹터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단기 투자를 좋아합니다. 중단기. 그리고 내재가치 기본적 투자법을 좋아합니다. 그 회사의 이제 제 목표를 보고요. 그 회사가 향후 성장할 거다. 그리고 지금과 주가를 비교했을 때 지금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지금 좀 솔직히 좀 못 들어가고 저는 전력 반도체, 왜? 전력 반도체의 특히 SRC 반도체의 80%는 전기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못 가니까 하지만 향후 전기차는 잘 갈 거라 보고 지금 저평가라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차트 안 봅니다. 차트 안 보고요. 저는 스캘핑 안 해요. 그리고 세배지수 안 합니다. SOSL, SOSS 안 합니다. 네, 그건 홀짝 매매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레버리지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남들이 좋다라 하고 막 사람들 입방에 오르고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투자법이 아닌 잘할 것 같다라는 섹터, 매매법을 발견해서 확률에 입각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잖아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내가 그 섹터를 좋아하면서 잘 알고 잘하면 제일 좋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현직자다. 반도체에서 일하고 있다. 그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내가 반도체 이런 일을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TSMC에 투자를 해갖고 운 좋게 수익이 났다. 그러면 또 수익도 난 거죠. 제일 좋은 케이스죠 이게.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걸 봤을 때는 잘하는 것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종목에 대해서 발굴할 능력도 없고 나는 유리가슴이고 새가슴이라 이어 떨어져도 무서울 것 같고 하지만은 그래도 상위 몇 프로 안에 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ETF 하시면 되죠. ETF. 자, 코덱스 미국 S&P 500 ETF. 아, 이건 무조건 코덱스만 사라는 거 아니에요. 뭐 타이거도 있고요. 그다음 코셉토 있고 뭐 많습니다. 무조건 코덱스만 사라는 거 아니에요. 자, 코덱스 미국 S&P 500 TR. TR은 뭐냐면 제가 근데 이 TR을 좋아하는 이유는 TR은 배당 재투자예요. 배당 재투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면 16.5% 세금을 나가지만 배당을 안 받기 때문에 재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TR을 좋아합니다. TR.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미국 반도체 ETF도 좀 TR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코덱스 미국 S&P 500 TR입니다. 자, 펀드 보수가 얼마냐면 0.05예요. 물론 펀드 보수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나와 있는 게 0.05죠.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입니다. 자, 0.09예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이 얼마냐면 0.05입니다. 우리가 이 워렌 버핏이나 존 버글이 뭐라고 했냐면 운용 보수가 낮은 싼 뮤추얼 펀드, 패시브 펀드에 투자를 해라. 뭐 S&P 500이죠. S&P 500인데 수수료가 싼 펀드에 투자를 해라. 라고 한 게 존 버글과 워렌 버핏입니다. 뭐 굳이 뭐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그게 높은지 낮은지 모르잖아. 그러면 그 아싸리 그냥 시장 자체에 투자를 해. 그리고 보면 0.5%, 0.09%, 0.05%죠. 제가 왜 아까 펀드를 추천을 안 드리냐면 미국은 펀드가 수수료가 싼 게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펀드가 수수료 너무 비싸요. 패시브 펀드도 0.5% 넘어간다고. 즉 ETF보다 10배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이 수수료가 높으면 장기 투자 시 내 수익률을 갉아먹는다고. 그러면 확률에 입각했을 때 확률에 입각을 해봅시다. 확률에
입각하면 이렇게 지수에 투자를 하면 일반 개별로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상위 내가 봤을 때는 6% 7% 안에 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내가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종목에 대해서 잘 알 것 같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잘 할 것 같다 하면 종목 발굴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매매 패턴을 정해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아시는 게 자신은 매매법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